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전에 만든 이 사이드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를 리뉴얼을 하고 우리가 수파베이스를 연동해서 기능 개발했던 부분을 여기 훅스 파일에서 훅으로 따로 빼서 관리를 해보는 작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이드 내비게이션이라는 이 UI 컴포넌트를 또 디자인을 리뉴얼을 좀 해봐야겠죠? 그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컴포넌트 폴더 안에 커먼 폴더 안에 내비게이션이라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부분이 있었죠. 자, 이 부분 코드를 좀 리뉴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사이드 내비게이션 .module.scss 파일은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 다 싹 다 리뉴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닫아주시고, 자, 전 이제 어사이드 시멘틱 태그를 사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네임은 자, 페이지에 어사이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타일스 폴더 안에 main.scss 안에 있는 우리가 기존에 작업해 놓았던 이 어사이드 부분에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쪽에 위에서 작업했던 내용과 동일한 클래스가 들어가면 되겠죠. 플렉스에 플렉스 컬럼, 그리고 h는 풀, 하이트 풀 값을 줘서 꽉 차게 만들어 주시고 안에 있는 요소들의 갭은 12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검색창 UI가 들어갔었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기존에 만들어 놨던 서치바 컴포넌트가 주입이 되고, 자, 플레이스 홀더가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 값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는 나중에 일단 걸어주도록 할게요. 검색 기능은 아직 개발을 일전에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아래쪽에 Add New 페이지 버튼 UI가 있었죠. 자, 이 부분에 UI도 똑같이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버튼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었고, 안쪽에 클래스 네임은 텍스트 우리가 그 주황 색깔 어떤 이 79057 요 값을 넣어 주도록 하고, 백그라운드는 화이트 보더 값이 있으면서 보더는 마찬가지로 같은 색깔 계열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당연히 호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는 조금 진하게 색깔을 FFF9F5 값을 넣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클릭 이벤트가 들어가겠죠. 온 클릭 이벤트는 이제 핸들 크리에이트 태스크 라는 이름으로 이쪽에서 이 부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쪽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훅으로 뺄 겁니다. 일단 이런 작업을 할 거다 정도로 인지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여기는 뭐라 할까요? 태스크 목록이라 할까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 아래에는 div 태그로 클래스 네임은 플렉스 컬럼이죠. 세로로 레이아웃이 배치가 돼야 되니까 마진 탑은 16픽셀, 갭은 한 8픽셀 정도만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드CN UI에서 제공되는 이제 스몰 태그에 있는 타이포그래피 속성을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조금 글씨가 작으면서 진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제가 짠 게 아니라 뭐였죠? 마찬가지로 공식 문서에 있는 코드 그대로 긁어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텍스트 값만 좀 바꿔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스팸 태그로 사실 로그인 기능을 이번 과정에서는 하지 않을 건데 제가 깃허브에 올려드리는 코드에는 이제 회원가입 로그인 코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로그인이 진행됐을 때 DB에 있는 유저 데이터가 담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UI가 사실 이 부분인데, 이 유저네임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기능적으로 연동하지 않을 거니까 단순히 하드코딩으로 저는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태스크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스팸 태그의 속성을 좀 넣어줄게요. 태스크 뉴트럴 700번 넣어주시고, 그러면은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스몰 태그는 뭐 요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 아래쪽에 이제 슈퍼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태스크 리스트가 보여야 되니까 이 부분은 UL 태그를 써서 마찬가지로 세로로 배치를 해 놓고,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가 DB 훅을 아직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li 태그로 백그라운드 컬러는 F5 정도 주도록 하고, 민 하이트는 9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렉스의 아이템스 센터 내부 값들은 가로로 정렬을 한 다음에 수평 위치를 맞춰주고, 갭은 2 정도 주고, 패딩 Y도 상하 값을 한 2 정도 주고, X는 한 10픽셀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를 약간만 주시고요. 텍스트는 좀 작게, 그리고 컬러는 뉴트럴 한 400번 정도 주면서 마무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그 점표시 같은 이 닷 들어갔었죠. 닷 UI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단 활성화되면 색깔이 초록색이겠지만 활성화가 되기 전이니까 저희는 일단 그레이 컬러로 한번 주어 볼게요. 위드 하이트 6픽셀 주고, 이제 라운디드 풀을 주면 이제 50% 속성이 들어가면서 동그랗게 보이겠죠.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뉴트럴 400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태스크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줄게요. 자,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슈퍼베이스에 슈퍼베이스에서 우리가 생성한 DB에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이제 이런 UI가 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일단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일단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에 부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제거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UI가 어떻게 출력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pm run dev를 통해서 로컬 환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컬 환경 와보시면 UI가 이렇게 지금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 안쪽에 보면 이제 add new 페이지, 여기 텍스트 값이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버튼에 있는 텍스트 값이 안 보이는 거죠. 자, 보면은 이 부분에 지금 글자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였네요. 여기서 add new page, 자,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했던 것들보다 좀 코드는 좀 간략해지면서 불필요한 코드를 좀 제거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I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 핸드 크리에이트 태스크라는 기능이 동작을 할 때 이 부분은 이제 코드가 좀 뭐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또 길다면 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훅으로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훅스 파일에서 관리를 해줄 거고요. 사실 API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셔도 되는데 다른 폴더 만들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강의의 취지는 뭐 이런 것보다는 코드를 좀 분리하는 작업에 조금 더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use create task.ts 이런 식으로 한번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유즈 클라이언트 쪽에서 동작을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펑션 use create task는 자, 안쪽에서 이제 함수가 동작을 하는 거죠. const create task라는 함수가 만들어질 거고, 이 부분은 이제 비동기로 동작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async가 붙겠죠. 그쵸? 그리고 안쪽에서 이제 try catch 부분이 동작을 하는 거고요. 요 로직은 거의 다 비슷하겠죠. 이 안쪽에서 이 이름만 바뀔 테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자, 우리가 그러면은 슈퍼베이스에서 인설트하는 방법은 해봤으니까, 자, const 자, 데이터 스테이터스 그리고 에러 뭐 이런 식으로 슈퍼베이스 연동을 하면 반환값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슈퍼베이스 이거를 불러오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죠? 유틸스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의 코드는 지금 넥스트 버전이 아니라 리액트 버전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베이스 공식 문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슈퍼베이스 공식 문서 오셨으면 로그인을 일단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저는 깃허브로 로그인을 할 거니까 로그인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진행되었으면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프로젝트를 연동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이런 키들이 보이죠. URL과 이런 게 보일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 커넥트 부분을 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framex가 있습니다. 상단에.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env 로컬은 그대로 마찬가지로 카피해 주신 다음에 vs 코드 가셔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었죠. env 로컬.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next.js 프레임워크를 잘 선택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여기 utils의 슈퍼베이스의 client.ts 요 부분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카피를 일단 해주세요. 일단 해주시고 다시 vs 코드 가셔서, 자, 여기 그러면은 새롭게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 이 안쪽에 우리가 방금 복사한 client.ts 파일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use create task.ts 가셔서, 그래서 경로가 이 부분이 아니죠.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자, 이 부분이 그러면 creat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선언을 또 해줘야 돼요. 슈퍼베이스는 이제 create client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코드가 한 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요 작업을 좀 다시 간결화 할게요. 어떻게?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export 슈퍼베이스는 create client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onst. 네, 그러면은 이 슈퍼베이스를 익스포트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슈퍼베이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 from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 놓았던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tasks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insert 해서, 자, 어떤 값에 값을 넣겠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배열로 하나의 객체를 넣어주는 거니까, 자, 우리는 타이틀 항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라는 항목이 있었고, 그리고 end date라는 또 항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드즈라는 것도 있었죠. 이 부분은 뭐 빈 배열로 이렇게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회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select 이렇게 넘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데이터가 있으면서 스테이터스 코드가 자 201이면 생성이 완료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석 처리로 올바르게 태스크스 테이블에 자 로우 데이터 한 줄이 올바르게 생성이 되면 실행되는 실행 이렇게 해주면 되고, 사이드 내비게이션에서 만들어놨던 코드를 잠깐 참고를 해보면 토스트 UI가 동작을 하고 있었죠. 토스트 UI가 이렇게 되고 안쪽에서 타이틀로 새로운 태스크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뭐 디스크립션도 하나 넣어줄까요? 나만의 투두 보드를 생성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귀엽게 워딩을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우터 푸시를 해서 그 데이터에 관련된 값으로 넘겨 주었죠. 그래서 라우터는 없으니까 위에서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터 use 라우터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그러면은 자, 이쪽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흡수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 푸시는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이름을 바꿔줬으니까 슬래시 보드에 아니면 지금 태스크였죠? 태스크에 데이터에서 하나를 이렇게 변환해 줄 거예요. 이 셀렉트 때문에 생성이 완료되면 이 데이터 안에 생성된 값이 담깁니다. 딱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태스크만 생성이 되니까 그 배열 형식으로 하나의 객체 데이터 요 구조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 안에 지금 슈퍼베이스에서는 id랑 create 데이터가 디폴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는 0번째 배열의 id만 활용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콘솔 로그를 한번 찍어 보시면 생성이 완료되면 어떤 값이 뜨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또 에러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번 토스트 UI 그대로 복사하셔서 속성만 하나 넣어 줄게요. 베리언트가 이제 디스트럭티브 하나 넣어 주시면 빨간색으로 뜰 거고요. 여기서는 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주시고, 이 디스크립션에 조금 디테일하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슈퍼베이스 오류, 그 다음에 이제 에러에 메시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에러에 메시지. 그리고 없으면은 이제 뭐 알 수 없는 오류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 이 부분도 그대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네트워크 오류겠죠. 이 부분에 있는 에러와 이 부분의 에러는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슈퍼베이스 자체에서 발생한 에러를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HTTP 통신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오류를 캐치 구문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의 오류를 잡는 부분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워딩을 좀 바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훅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리턴을 해줘서 활용을 해야겠죠. 지금 읽히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훅이 호출됐을 때 이 create task라는 함수가 리턴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use create task를 해서 이 훅을 바깥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새로운 파일로 이제 뭐 index.ts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방금 익스포트 한 부분에 use create task는 어디서 오죠? 이 부분에서 오고, 이 부분을 이 사이드 내비게이션에서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 다 일단 제거해 주시고, 안 쓰는 것들은 다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create 이 부분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내부에 있는 코드는 다 제거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만든 이 훅을 use create task라는 훅을 사용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side navigation.tsx 파일 오셔서 호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일단은 스토어 부분도 제거해 주시고, 자, 안 쓰는 부분 일단 다 제거를 해주고 리니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제거해 주시고, 이 부분도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코드를 한 줄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경로는 더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름을 뭐 UI 컴포넌트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훅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임포트 해주시면 되겠죠. 이름이 use create task를 여기서 불러오면 되고, 그냥 이 부분을 호출했으니까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코드가 굉장히 또 간단해졌죠. 짧게 간단해졌어요. 그럼 이제 뭐 이 부분을 워딩도 뭐 태스크 생성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능 정말 구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컬 환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해보니까 일단 실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supabase.ts 파일이 동작을 하지 않는데 어떤 오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vs 코드 가셔서, 네, 이 부분이 지금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건데, 아마 supabase SSR 저 모듈을 아마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번 에러가 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npm install 해주시고, supabase 똑같이 SSR 이렇게 해주시고 설치를 진행해 줄게요. 그리고 npm run dev에서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조금 다른 에러가 떴죠. 지금 이 부분이 동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잘못되고 있으니까, 자, app.page.tsx 이 부분도 좀 뭔가 사용되지 않는 코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오류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 스파베이스의 클라이언트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새로 고침하면은 이제 화면이 잘 뜨고요. 한번 이 Add New Page, 이 사이드 내비게이션 컴포넌트에서 동작을 구현했잖아요. 이 부분도 같은 동작이지만 이 부분은 이제 아직은 기능을 연결해주지 않았고, 이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해보면, 자, 잘 동작이 되고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콘솔 한번 어떤 값이 찍혔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use create task 훅에서 어레이 값이 하나 출력이 됐어요. 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생성이 완료가 되면 배열 형태로 어떤 값이 하나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 안쪽에 저희는 id 값을 가지고 추출을 해서 이 0번째 배열의 id로 이 페이지 라우팅을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id 값을 가지고 우리는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유저 아이디는 제가 그냥 임의로 나중에 디벨롭 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해 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이 값이 안 뜨셔도 무방합니다. 이 회원가입 때문에 제가 넣어놨던 거고, 이 기능은 제 GitHub 소스에 디벨롭된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가 완료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 기본적인 페이지에서도 이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Add New Page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도 같은 동작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까지 해주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그 부분은 이제 어디죠? 이 page.tsx, 이 앱 바로 안에 있는 page.tsx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 부분 다 필요가 없고요. use, create, task 이렇게 연동을 해주면 되겠죠? 훅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로직을 훅으로 처리해버리면 같은 코드를 여러 번 작성하지 않아도 코드도 많이 간결해지고, 그쵸? 소스 코드도 쉽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좀 명확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코드가 훨씬 깔끔해지고 간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내비게이션 UI 조금 바꿔본 다음에 코드를 많이 정리하고 이 태스크 생성하는 스파베이스를 잘 연동을 해 보았습니다. 뭐 여기서 이 동작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스파베이스 공식 문서 가셔서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왼쪽에 이 테이블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저는 지금 태스크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금 만든 이 275번째가 잘 아까 출력됐었죠. 자, 여기서 이 us policies 이 정책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create policy 해주시고, 옆에 있는 거는 일단 조회는 select 해주시고 그냥 넣어주세요. save policy. 그리고 insert 같은 부분은 create, 여기서 insert 클릭해 주시고 7번에 마찬가지로 그냥 true 입력해 주신 다음에 이름 작성해 주시고 또 save 해 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도 이 부분 다 true 입력해 주시고, delete도 똑같이 true 입력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거 굳이 클릭하실 필요 없습니다. 클릭해버리면 로그인 같은 것도 연동을 해주셔야 되고 테스트할 때 조금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왼쪽 섹션에서만 관리를 해서 다 true 입력해 주셔서 만들어 주시면 이제 이렇게 4개의 정책을 모두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이 작업을 해주셔야지 동작이 돼요. 꼭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방금 만든 이 생성한 태스크 기준으로 사이드 내비게이션에서 리스트가 출력되는 거를 이제 조타이 스토어로 관리해 보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